자, 결정체에서 규칙적인 그런 원자배를 가진 그런 결정 구조에 전자가 딱 들어가면 그 포텐셜 배리어 하이트하고 이펙티브 매스하고 그리고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 밴드를 따라서 허용된 에너지만 가지고 허용된 에너지 T와 T 사이에는 금지된 에너지 영역이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되어 있으면 그 금지된 에너지를 가 있으면 전자 못 나오겠죠. 그죠? 전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속에 있는 전자가 우리가 전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태인데 보면 이 원자핵 속에 지금 전자가 쏙 들어갔다가 쏙 들어갔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전자가 가득 차인 상태입니다. 가득 차인 상태인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휴지가 있죠? 휴지에 솜이 있습니다. 솜이 있으면 물을 거기 딱 채워가지고 이게 옮기면 그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전자가 가득 찬 솜, 전자가 가득 찬 휴지, 물에 적신 그런 휴지를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자가 있느냐, 그 이펙트면서 어떻게 되느냐, 포텐셜 배리어 하이트 어떻게 되느냐, 얘를 빼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 필요하느냐 하는 요거에 따라서 금속이 달라지는데 전자를 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벌으려면 금속의 이함수라고 합니다. 워크 펑션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함수는 워크 펑션을 그러는데 전자를 금속에서 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 워크 펑션이라고 그러고 이 전자가 금속 내에서 가장 최외곽에 있는 전자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빼내는 에너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를 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워크 펑션이면 이게 에너지를 딱 주면 이게 전자가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죠? 튀어나오는데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를 주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 에너지를 여기 전자한테 주는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속에 들은 전자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적절히 주면 얘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자한테 에너지 주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열을 제가 못 들었어요. 어떻게? 빛을 쬐는 거. 좋아요. 빛을 쬐는 거, 열을 가해주는 거. 맞거든요? 빛을 쬐어서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 내가 전자가 그래서 톡 튀어나와요. 톡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광전 효과라고 그러죠. 광을 딱 조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 그러면 요 광전 효과라고 그러고 열을 줘서 튀어나오게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열전자라고 합니다. 열전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열역이 방출이라고 해서 서머아이오닉 이미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머아이오닉 이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열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 열을 많이 주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겠죠. 그죠? 많이 튀어나온 거를 전류로 환산했는 게 이 리차든 식이라는 거거든요. 리차든 식이라고 그러는데 리차든 식이라고 그러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네, 금속을 가열을 시키면 온도 올라가면 걔가 안에 들은 전자 열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튀어나와요. 그 전류가 식이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럼 이 식을 보면 앞에 리처드슨 컨스턴트 식이 딱 주어져 있고 상수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수고 T제곱으로 표현되는 거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류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죠? 뜨거울수록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분의 2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리고 얘도 결국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커지는 파트죠. 얘 뒤에 홈을 한번 보니까 온도가 커질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구나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요 이함수가 크면 클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위에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은
전체 값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결국 뭐냐면 이함수가 작아질수록 전체 전류가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거를 많이 쓴 게 전자총인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브라운관 이를 썼었는데 전자총은 일렉트론 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면 여기서 히터를 가열하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뜨겁게 가열될수록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생각에 요거를 가열해서 전자가 튀어나온다. 금속이죠, 그죠? 이 금속을 뭐를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금속을 가열하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데 옛날에 TV들은 전자총이었거든요. 전자총을 해서 끝에 전자 날아가서 이게 항광물질을 갈라가지고 전자가 다 때리면 빛이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열되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가열되는 걸 많이 가열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무슨 시계에 의해서 이 전자가 있었습니까? 아까 무슨 시계였습니까? 아까? 리차드의 리차드 쓴 시계였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럼 이 금속을 뭐로 쓸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전자총이 옛날 TV나 CRT 관련된 캐소드 레이 튜브라 그래서 전자총에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이제 금속을 가지고 이제 이 값을 비교해 봅니다. 자, 금속이 철도 있고 니켈도 있고 금속 베쿰도 있고 칼륨도 있고 텅스텐도 있고 세슘도 있고 LAB6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A 값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A 값이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자, 크면 제일 큰 게 뭡니까? 제일 큰 게 뭡니까? 여기서 쭉 해보니까 제일 큰 게 세슘이죠. 162입니다. 160이고 이게 다른 거 커요. 근데 EA는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손 쭉 따라가 보니까 뭐가 될까요? 뭐가 제일 작아요? 얘는 세슘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 온도가 올라서 좋잖아요, 그죠? 온도가 올라서 좋은데 온도를 올려서 금속이 녹아버리면 황당하죠. 얘를 전자를 떼려고 했는데 올려보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세슘은 어떻게 됐습니까? 28.4. 그래서 조금 녹아버리니까 이게 필라멘트로 날아가 버리겠죠. 결국 얘는 멜팅 포인트가 어떻게 제일 좋습니까? 멜팅 포인트가 제일 높은 게 좋죠. 녹는 온도가 너무 높을수록 좋으니까 그걸 보면 얘는 텅스텐이나 LAB6 같은 거죠. 또 그러려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텅스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쓰이는 거는 텅스텐하고 LAB6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자협력에서 이 필라멘트라 그래서 전자를 많이 만들어내야지 화면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세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떤 금속이 실제 쓰이는 것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딱 보면 이 텅스텐하고 LAB6가 실제 많이 쓰이는 그런 전자총에서의 그런 재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금속 내에서 전자가 튀어나올 때 어떻게 가열을 한다. 오늘 빛을 쫓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진 않지만, 이렇게, 전자를 빼낼 때, 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터널링이라는 작업으로 빼낼 수도 있거든요. 전자가 금속에 빠져나갈 때, 끝이 날카로우면, 여기에 전기장이 많이 모입니다. 전기장이 굉장히 조밀하게 모이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분, 피리침 있죠? 피리침으로, 번개를 모으잖아요. 그죠? 그 모으는 이유가 이 번개는 이온화된 이온 전류입니다. 전자가 아니고. 그 이온 전류인데 그 이온 전류가 흐를 때 이게 같이 하면서 이게 형광등처럼 광전을 일으키는 색깔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 이온들이 이온화됐다 떨어졌다 했는데 결국 피레침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뾰족한
이 침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되게 세서 전자를 빼내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표면이 굉장히 표면하게 뾰족해지면 전기장이 집중되고 전자가 빠져나오는 필요한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워크 펑션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 필드 이미션은 온도에 무관합니다. 터널링 온도에 무관하고 요 끝이 나노메터 정도의 되게 날카롭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수호 볼트 내에서도 전압을 딱 걸어주면 전자가 탁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터널링이고 필드 이미션으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텅스텐 필라멘트 LAB6가 아까 했던 온도를 가열시켜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열전자라고 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전자 핸딩에 쓰는 그런 전자의 소스인데, 이렇게 필드 이미션 건이라 그래서 금속 날카롭게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여기 전자가 잘 튀어나오거든요. 잘 튀어나와서 우리가 전자총으로 슉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필드 이미션에 의해서 전자가 이런 규칙적인 원자 배열 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면, 이 금속입니다. 금속이고 백큐미터 전압을 걸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포텐셜이 달라진다고 해서 얘를 딱 붙여놓으면 EES대에 있는 얘가 이제 포텐셜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전자기가 이렇게 떨어져, 그죠? 전기장에다가 거리를 호흡을 하면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고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에다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에 전압이 쭉 이렇게 전자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으면 이걸 딱 붙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에너지 배리어인데, 얘를 딱 붙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모양이 두 개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지는, 이만큼 낮아지는 게 있죠. 원래는 파랗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보면 에너지 배리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를 전압을 걸어준 빈 공간에 걸어준 포텐셜 모양을 딱 붙여주면 얘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 모양이 곡률을 가지면 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만큼 원래 파란색 표현되어 있었는데 요만큼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너지 배리어에서 금속을 딱 붙여주면 요만큼 에너지가 낮아진 형태, 요만큼 낮아져서 새로운 워크 펑션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쇼키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쇼키 이펙트. 그 쇼키 이펙트 때문에 금속에 전압을 걸어주면 나올 수 있는 제일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자가 확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오게 가지고 가속을 시켜서 우리가 불화물질을 발라주면 여기 빛이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전자현미경을 이제 보면 전자현미경 여러분 밑에 공동실험실이라고 지하가 있어요. 지하 1층 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공학과 지하 1층 가본 적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지하 1층 한번 가봐요, 한번. 유리로 탁 돼있고 잘 못 들어가고 잠겨져 있을 겁니다. 잠겨져 있는데 그 안에 싹 들여다보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작은 나노 스케일의 재료들에 대해서 원자도 보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제 이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하이볼티지 되어 있고 일렉트론 건데이션 건데이션 그 다음에 얘를 불절시켜서 원하는 스편의 모양 거꾸로 이미징을 하는 건데, 이 구조가 정확히 광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구조인데, 일렉트론 건이라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필드 이미션이나 혹은 서마일 필드 이미션에 의해서 열을 의해서 가열해주는 그런 필라멘트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전자를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쓰고, 그리고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로 그래서 요런 원자 이미지를 얻을 때 터널링 특성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금속에서 빠져나올 때 여러분 이걸 했는데 이런 금속에서 전자 납치를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시작. 지구는 인생과 유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구만이 있는지 보고 랜디선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보면, 여러분, 이게 직무만이거든요. 제가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해왔는데, 이 전자회로입니다. 증폭회로입니다. 증폭회로인데, 얘가 어떻게 증폭회로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면 전자가 여기 히터가 있어서, 전자가 방출되는 거거든요. 방출되고 중간에 요 극이 있어서, 트라이오드, 다이오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후관이 있는지 옛날에 증후관으로 그 모든 증폭회로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증후관으로 만들어진 회로하고 트랜지스터 만든 회로하고 비교한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증후관 원리와 회로 보기. 자, 그래서 이것도 과제 다음 주까지 길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우리가 커먼 이미터, 커먼 베이스, 커먼 컬렉터 이런 그 회를 배웠죠, 전자회로 시간에. 근데 이것도 커먼 캐소드, 커먼 그리드 똑같이 이런 증폭회로를 증후관을 줄 수도 있어요. 증후관은 전자가 방출되잖아요, 그죠? 전자가 방출되는 거를 반도체와 비교해 놓으면 이 금속의 전자 방출되는 걸로 반도체 소자처럼 쓸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반도체로 증후를 대체하면서 사실 노벨상도 나왔죠. 저는 그죠. 그래서 이런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수요일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정리해서 다음 수요일에는 금속의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서멀렉트릭 파워라든지 몇 가지 교재에 보면 이 교재 들어보면 교재 앞에 링크 있죠. 그죠? 그런데 서멀렉트릭 파워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서 보고 반도체로 넘어가기 전에 결정 구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규칙적으로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그 규칙적으로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자연에서 발견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맛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질문이 오늘 제가 5시에는 그 면담 시간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다음 주에는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이 질문이 있으면 블랙보드에 올려놓고 블랙보드 보는데 큰 문제 없죠, 그죠? 네, 그 안에 수업 잘 올려놓은 거 여러분 가서 한번 쭉 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